2026년 5월 7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상 경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 척의 미국 구축함 USS 트록스톤, USS 라파엘 페랄타, 그리고 USS 메이슨이 천천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란 해안에서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은 감시 시스템과 스쿠프를 이용해 조용히 함정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함정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들은 마치 이란의 영역에 스스로 들어온 쉬운 표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테헤란이 모르는 건 그게 미국이 바라는 점입니다. 몇 분 안에 이란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군사 네트워크를 드러내게 만드는 계획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세 척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단순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눈에 띄고 취약해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모기 함대 독트린이라고 부르는 전략을 사용해왔는데, 이 전략은 작지만 빠른 공격정, 드론, 해안미사일, 그리고 은밀한 위치에서의 기습 공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이 전략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발사 지점이 분산되어 있고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하시설, 숨겨진 미사일 발사대, 비밀 집계열지 등이 있습니다. 여러 섬과 해안 지역에 걸쳐 이런 장소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세 척의 미국 구축함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표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힘을 과시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미국이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란이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미군의 감시망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레이더, 항공기, 드론, 위성, 그리고 해군 추적 시스템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이란군의 미사일 발사, 드론 움직임, 그리고 모든 동작을 추적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이란의 군사 네트워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케셈섬, 반다르 아바스, 반다르 카미르, 그리고 시립 근처의 다양한 발사 위치와 지원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여러 해안 미사일 발사대, 드론 시설, 고속 공격정 집결지, 기뢰 부설 선박, 무기 저장고, 그리고 물류센터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인은 단 한 명도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의 군사 전략은 은폐, 기습 공격, 지하 시스템, 그리고 군집 전술에 기반해 적이 보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공격 자체가 그들의 비밀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드론, 위성, 레이더 항공기, 해군 시스템을 이용해 이란군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동안 미국은 빠르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을 장비를 옮기기도 전에 식별하고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정보, 감시, 그리고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이 전 세계 석유 무역과 국제 해운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많은 분석가들은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일부 역량이 약화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위성 사진에서도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 근처에서 이란의 고속 공격정과의 치열한 교전 이후 화재와 피해의 흔적이 여전히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군사 관찰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만에서 더 큰 충돌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미국이 이란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온 전략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일 뿐일까요? 하지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협상에는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휴전이 시작된 이후로 미국은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이어 양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은 이란도 정말로 긴장을 끝내고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동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입장이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들의 기세가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란 정부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에는 IRGC, 즉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이 군사 세력은 대외 정책에서 공격적이고 강경한 태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란의 민간 정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외교적 대화와 타협 가능성에 더 개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의 어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 매우 불안정한 휴전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혁명 수비대의 강력한 영향력이 국내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중재 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더 큰 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반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이 물러서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미국에 대한 압박을 더 이어가야 한다고 믿는 파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란의 방향은 여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 세계가 미국이 보낸 최신 제안에 대한 이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관찰자들은 이것이 완전한 평화 합의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앞으로 30일 동안 협상을 계속하는 데 동의하는 임시 합의에 더 가깝습니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열려 있고 일부 봉쇄 조치도 점차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며칠 전 미국이 이란에 보냈다고 하는 양해각서이며 어제가 테헤란이 답변을 해야 하는 마감일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오늘이 끝나기 전에 이란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부터는 아무런 확인도 없고 이란에서도 공식 성명이 나오지 않았으며 중재 노력을 돕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중 하나인 파키스탄조차도 명확한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그렇다고도 하지 않았고 아니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에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란 내부의 여러 파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긴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해석도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조용히 거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범한 대화에서도 때로는 아무런 답장이 없으면 그 자체가 대답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란이 답변을 줘야 했던 시점부터 이미 12시간이 넘게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쪽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이란이 정말로 아직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침묵 뒤에 더 큰 움직임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성명을 발표해 지역 전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란이 응답하지 않거나 양해각서를 완전히 거부한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의미만 가진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더욱 공격적인 작전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즉, 미국 군함들이 페르시아만에서 끊임없이 드나들며 화물선과 유조선을 호위해 이 지역의 무역과 석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은 이란이 반대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 중 하나가 계속 열려 있도록 보장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만 일어나는 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프리덤이라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프로젝트 프리덤 플러스입니다. 그는 이것이 프로젝트 프리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한 작전을 의미하며 다른 군사 시스템과 추가 지원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화가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언제든지 작전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처음에 프로젝트 프리덤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미국의 제안을 이란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의의 표시로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협상할 의사가 있는 주제와 그들이 양보할 수 있는 범위와 정도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전이 시작된 이후 미국이 한 양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란이 끝까지 답변하지 않거나 그들이 그 제안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 밝혀진다면 거의 확실하게 작전이 재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 더 조용히 퍼지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더 민감한 부분입니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사전에 직접적으로 상의하지 않고 프로젝트 프리덤을 발표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황의 현실 때문에 미국은 걸프 국가들의 지원 없이는 그렇게 대규모 해군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 군함을 감시하고 민간인들도 보호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영공과 가능하다면 걸프 지역 다른 국가들의 영공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 정상운항으로 복귀하는 선박들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도 감시, 급유, 그리고 새로운 긴장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군사 대응을 위해 이 지역의 공군기지 사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작전 계획에 즉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일부 공군기지와 영공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방향이 바뀐 것 같고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우디 정부도 미국이 자국의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는데 특히 목적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걸프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려있기를 원하니까요. 이란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테헤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봉쇄가 자신들의 경제를 서서히 조여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긴장이 길어질수록 그 영향은 평범한 이란 시민들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란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이미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식품 인플레이션이 100%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음식 가격이 해마다 거의 2배로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란 리알의 가치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많은 이란인들이 이미 자신들의 돈을 해외로 빼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상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 사법부는 국가에 반대한다고 비난받는 사람들로부터 200개가 넘는 재산을 압수했습니다. 공개 재판이나 명확한 심리도 없이 말이죠.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더 많은 이란인들이 사업, 일자리, 저축을 잃고 있고 정부는 필사적으로 돈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 이란 국회의원이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1차 공격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야톨라 무주타바 후세인이 카메네이의 직장과 집이 직접적인 표적이었습니다. 미사일이 폭발할 때 그는 계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무릎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상이 경미하며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최고 지도자의 영상이나 음성 녹음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이란 관리들과 IRGC 사령관들은 휴전 중에도 자유롭게 이동하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란 지도자의 상태가 정부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